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성장 핵심은 학자금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 여기 보이시죠? 달러의 힘으로 계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나라가 잘 사는 건지 국민들이 잘 사는 건지 오리무중일 때 우리는 핵심으로 학자금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뒷부분에 다 있어요. 일단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기축통화 달러의 힘이에요. 결국은 한 나라의 통화도 좌지우지하는 것도 엄청난 건데 전 세계의 통화 시스템을 미국 경제가 좌지우지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쉽게 미국이 윤전기를 돌려서 달러를 찍었는데 전 세계가 다 이걸 달러를 가져가야 돼요. 왜? 달러가 있어야 석유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석유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찍어서 내수 경제를 강제로 돌리니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힘이고 중국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안 돼서 계속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뭐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 내수 경제가 이번에 좀 떠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방어한 거 아니냐. 근데 재밌는 얘기는 경제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수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 중국 경제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너무 많이 펼쳤어요. 그걸 설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그만큼 버틴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이 아니니까 내용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런 이제 자화자찬 얘기가 많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평균 경기 확장의 기간이 58개월. 뭐면 120개월 동안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25%가량 불어났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냐면 가난한 아프리카 A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해서 25% 키웠다. 야, 대단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라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경제를 25% 늘린 거는 정말 요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나 경제에 새로운 생명을 부었다. 일자리 성장률 증시 신기로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자화자찬을 계속 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모든 게 저금리의 힘이에요, 결국은. 저금리를 통해서 돈이 계속 돌게 해가지고 내수 경제를 규모의 확장을 키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하게 경제가 알차게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이 말에 쉽게 얘기하면 건강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미국 경제가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받아칠 말이 없어요. 왜?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계속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커졌는데 내실 이제 제대로 봤을 때는 건강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미국 경제가 규모를 키우고 수치상으로는 정말 화려한 실업률 3%를 유지하는 어마어마한 상황, 기록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실제 이게 국가가 잘 사는 건지 아니면 여기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호황을 느끼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쵸? 쉽게 비유를 또 우리나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래요. 야, 3만불 진짜 힘들게 올라왔다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만불 시대를 체감하지 못해요. 왜? 대부분 외화를 벌어오고 이득을 벌어오는 건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의 이윤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 같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속해 있는 임직원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빈부격차가 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잘 살까요? 아니면 일부만 잘 살까요? 그거를
우리가 미국에 살지도 않는데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핵심. 바로 학자금 대출이에요. 학자금 대출만 확인하면 미 경제가, 그 나라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외형적인 경제 성장만 하고 내실은 진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하강하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왜 갔나요? 대학교를 넘어가야지 내가 원하는 직업에 최소 자격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간 거예요. 지금 세대가 대학교를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나도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내가 최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교를 가는 거죠. 선진국처럼 아예 처음부터 차별화가 완벽하게 돼 있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대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쵸? 이 말은 학자금 대출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가서 시간을 소비하죠. 그쵸?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도 소비를 합니다. 지금 한국 기준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갔는데 대부분 무상교육 하나요? 아니에요. 돈이 들어요. 무조건. 일반적으로 국공립 때는 돈이 그나마 안 든다고 하는데 사립 때는 돈이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근데 돈을 내가 왜 지불해요? 나중에 내가 취업했을 때 직업으로 최소 자격을 유지하고 언젠간 내가 그만큼 성과, 내가 원했던, 쉽게 얘기하면 뭐 월 300으로 할게요. 월 300 이상의 월급을 계속 벌 거라는 이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열심히 대학교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소비했는데 실제 나는 백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죠.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에 하이클래스 레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과 시간을 소비해야지 비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 300을 벌었다 라고 했으면 내가 여기서 학자금을 갚아야지 라고 하고 갚고 선순환으로 경제의 성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정착, 밑바닥으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죠? 문제는 이 다음이죠. 만약에 이 선순환 구조로 해서 내가 사회 첫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티가 나냐? 학자금 대출에서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과 돈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성과를 기대했는데 실제 그 업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봤더니 봉급이 너무 낮아요. 난 300 생각했는데 150이에요. 그럼 내가 벌써 괴리감이 생기죠. 그리고 아예 취직이 안 돼요. 라는 케이스, 최악의 케이스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성과와 반대로 월 150이나 아니면 아예 백수가 되면 내가 투자했던 시간과 돈은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 나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정착이 안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을 못 벌었거나 아니면 아예 백수인데 그럼 학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리해서라면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성과 대비 투자가 애매하게 되면 나는 돈을 갚을 때도 여력이 정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부실화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정말 쉽게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제 성장이 진짜 화려하게 발생이 됐다라고 아까 계속 자화자찬이 나왔죠. 근데 실제 여기에 국민들이 그걸 체감하냐? 아니면 뭐 빈부격차가 나냐? 아니면 원래 있던 기득권만 체감을 하냐? 라는 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로. 이제 볼게요. 학자금 대출에 다양한 얘기가 지금 나와요. 왜 다양한 얘기가 나오냐? 대학 등록금이나 학자금 부채를 아예 없애주겠다라는 민주당의 그 공약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왜? 왜겠어요? 그쵸? 빚 없는 대학, 등록금 없고 뭐 등록금 없고 아예 빚 면제해주겠다. 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 직업, 취업을 해서 갚을 수 있었던 그 선순환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 등록금도 쉽게 얘기하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을 아까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 사회 초년생들이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다음 기사예요. 바로 이거 볼게요. 이제 학자금 대출 잔액이 1조 5,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5조에 이르러요. 미국인 4명 중에 1명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핵심이냐? 여기에요, 여기.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평균 19년 7개월이 걸린대요. 그쵸? 근데 학자금 대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3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이 4,300만 명. 그리고 500만 명은 360일, 1년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아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또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이 규모의 내실이 같이 성장했냐를 뭘로 아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진입하는 그럴 때 학자금 대출의 이 상황을 확인하면 이 나라 경제가 좋은지 아니면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일부 기득권만 먹고 있는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 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받았는데 연체가 늘어난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난다. 생활에 부담이 느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뭐겠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 성장에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로 핵심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얘기를 다 설명을 했는데 이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경제 성장을 했는데 실제 사회 초년생들, 대학교 나온 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도 갚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라는 건 뭐냐? 경제 성장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파이를 가져간 거예요? 기존에 위에 있던 신규 진출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진출자, 기득권자들이 여유가 있고 거기에 혜택들이 몰려갔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누군가는 그 파이를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의 신규 파이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정말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성장했다, 실업률이 3% 미만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은 그럼 뭐예요?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성장은 했는데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고 신규 진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존의 사회 진출했던 기득권 진출자들이 그 이윤을 다 가져와서 사회 초년생들은 애초에 이윤이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쵸? 정말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정말 뜯어서 봤을 때는 건강한 성장이 아니고 이게 저금리를 통해서 기존 기득권이 가진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와, 진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정말. 그러면 정말 쉽게 설명한 거 다 이해하셨죠?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다시 부탁드려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예로 든 거예요,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짊어지고 들어가는 게 학자금이기 때문에 요거만 봐도 그 나라 경제 시스템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 다 설명한 거죠.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수치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경이롭게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기축통화의 달러의 힘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국가가 성장한 만큼 과연 국민들도 체감을 할 거냐?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짊어지고 가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신규 진출하는 세대가 잘 정착하면 그 나라 경제가 건강한 경제 성장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전혀 정착을 하지 못하면 외형적인 경제 성장으로
국민 빈부격차가 더 난다라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학자금 대출이 가장 중요해요. 경제 수치상으로 우리가 체감했을 때, 그걸 볼 때. 수치상으로는 속일 수가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경제는 학자금 대출을 보면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쵸? 다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시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저 매일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정보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 다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 시간 날 때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가뜩이나 하강하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을 보면 답이 나오죠. 미국 경제는 성장하는데 학자금 대출을 봤더니 성장은 외형적으로 하고 실제 소득은 기득권들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